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올게 온 것 같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양운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돼서 상승 중입니다. 상승세에 있는데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팸 보면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꼭지 만들긴 했는데 이번에는 성격이 달라요. 두 개 연속 음봉이 떨어졌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아직 전환선을 안 깼기 때문에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조정이라고 못하는데 조정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고 캔들 차트 상으로 5일선 깼거든요. 이따 나중에 보입니다. RSI는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2853 여기가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 관계로 조정이 더 세게 나왔어요. 물론 꼬리 달긴 했는데 코스닥은 전환선을 계속 터치하고 있거든요. 전환선 터치하는 걸 봐서 코스닥은 진작부터 조정 중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RSI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상태에 있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정에 진입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목균형상으로도.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코스피를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오늘 코스피 조정 나왔으니까 나스닥이 조정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갭 메꾸고 캔들 세우고 음봉 캔들까지 똑같았거든요. 한번 지켜봐야죠. RSI는 뭐 물론 골든크로스로 52위에 있습니다만 국고채 10년물 제가 뭐 입방정을 좀 떨었는데 국고채 10년물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방향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변한다는 것 자체가 자금이 변하는 거라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SI가 과열권까지 바로 들어왔네요. 국고채 10년물 원달러 환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네요. 이건 또 특이한 케이스인데 오늘 조정이 나왔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는 거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조정이 짧게 끝날 수도 있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RSI는 골든크로스 상태로 50 근처에 있거든요. 환율을 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이게 환율이 내려와 버려가지고 유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유가는 아랫박스권 65달러 이하로 내려와서 유가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지표를 볼게요. LRS는 뭐 진작부터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R스퀘어드가 아직 안 꺾였어요.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5일선이 터치가 나왔지 이게 몸통으로 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것도 조정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RSI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 있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가 양이 줄다가 다시 늘었다가 또 줄고 있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 뭐 다시 늘어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어불성설이에요. 너무나 그거는 테크닉을 요하는 건데 다시 한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보면 처음 상승할 때도 보면 줄다가 올라왔다가 그냥 줄어버려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도 됐고 여기서 조정이 나와야 조정이 조금 나오죠. 여기 보면은 21선까지니까 2900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스토캐스틱을 보니까 단기, 중기가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아직은 스토캐스틱 자체가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이게 확연하게 뭐 조정장에 진입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만 어쨌든 동시에 데드크로스 났고 내일 한 번 더 음봉 떨어지면 뭐 장기도 데드크로스 날 것 같긴 해요.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보면 이제 확연히 나잖아요. 세력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팔고 있고 외국인 팔고 있고 결국은 뭐 시장은 세력 노름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사면 오르고 이놈들이 팔면 내리니까 거기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죠. 캔들 차트 월봉 보니까 6월 달에 월봉이 엄청나게 클 줄 알았더니 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며칠 남았는데 이번 주까지 목요일이니까 27, 30 남았는데 이틀 동안 얼마나 꼬리를 만들지 궁금하긴 하네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꼬리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 5일선이 몸통이 아예 깨져가지고 조정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또 꼬리 만들고 올라간 게
아직도 덜 팔아먹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위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만, 조정장이 들어왔으니까 안전벨트를 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종목들 간단히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뭐 6만원, 여기 사실 62,100원, 여기를 통과를 못하고 다시 꼬꾸라졌네요. 삼성전자가, 근데 뭐 아직 전환선 안 깨져가지고, 이게 뭐 밑으로 간다, 이건 아니지만, 딱 거기에 걸려서 떨어졌고, RSI 내려오는 거니까, 다 올라왔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3%나 올랐는데, 다른 종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것 같아요. 현대차 음봉 3%짜리 크게 떨어졌고, 기아도 음봉 떨어졌고, KB금융은 음봉이 작네요. 신한지주도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삼성화재 작은 음봉, 삼성생명도 제법 큰 음봉이 전환선이 깨졌어요. 미래에셋증권도 음봉이 좀 전환선 깨졌네요. 그래서 종목들이 전환선을 삼성증권 좀 버텼는데 미래에셋증권 떨어지면 떨어져야죠. 삼성물산은 전환선 아래에서 진행 중이고 한국전력도 올랐으니까 다른 이런 것들이 한국조선해양은 별로 떨어지지 않네요. 어쨌든 음봉. 삼성중공업도 살짝 작은 음봉. 크래프톤은 그냥 버텼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뭐 박스권 그대로고. 이런 것들. 카카오가 음봉을 크게 맞았네요. 카카오, 네이버. 이거는 아무튼 이번에 뭔가 정부 정책 관련해서 오른 것들이 조정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삼성 SDI, 2차전지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건설주도 현대건설, GS건설도 음봉이 좀 떨어졌네요. LG 덱스원 멈췄습니다. 현대로템은 또 멈췄네요. 멈추긴 멈췄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KT는 횡보, SK텔레콤 드디어 뭐 제자리 가던 거 걸음을 멈췄네요. 결국은 고버스가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닥 캔들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을 수도 있어요. 반등 목표치는 일단 기준선 기준선까지니까 반등 목표치 여기까지 오는지 봐야죠. 1735원 여기까지가 일단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목표치가 1914원 19,914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수급 동향이 좀 뭔가를 보여주긴 하네요. 그러면 뭐 기간은 짧은데 5월이 아니죠. 6월 13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6월 13일부터 현물을 결국은 1,500억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바이콜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지 않은 관계로 강세장이 왔다가 하는데 왔나 싶을 정도예요. 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외국인들이 왜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은 그동안 줄창 팔았습니다. 그걸 다 개인이 받았으니까 결국 기관이 올려서 기관이 개인한테 물건을 좀 떠넘긴 모양새가 됐습니다. 항상 당하는 건가요? 승리한 분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선물 보니까 선물이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22,000개 매도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하락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22,000개 매도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으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선물을 수량으로 2만 개 정도 팔고 있습니다. 22,000개 맞네요. 금액으로나 뭐 그게 숫자가 비슷한 것 같아요. 콜을 팔았습니다. 콜이 없네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는 이제 포기한 거죠. 위로는 포기한 거고 풋은 좀 더 샀습니다. 아래로 가는 게 확실히 높고 그럼 외국인들이 계속 하방을 노리니까 계속 조종장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인지는 뭐 세력들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겠죠. 보통 이게 조정이 들어오면 한 달 정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한 달 정도 조정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로 마칠게요.